네,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오늘도 민태기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스마트폰에서 거의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이 쳐다보는 시간이 스몬비, 예. 스마트폰을 보는 좀비.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보내고 있는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전부터 봐왔던 TV라든가, 그렇죠. 예, 일부 이제 이걸 디스플레이라고 그렇죠. 요즘 이제 노트북, 예. 패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가 거의 이제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부터 TV까지 거의 맞습니다. 모든 부분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데 이제 둘러싸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다 무슨 쪽지를 보고 한다거나 네네네. 메모를 보고 한다거나 하고 다 진행을 했지만은 요즘은 아예 디스플레이로 다 진행을 하고. 그렇죠. 민 박사님도 근데 노트북을 가져오셨고. 그렇죠. 저는 이제 종이로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환경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이게 다 디스플레이가 제 눈앞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다 프로듀서와도 소통도 하고 그렇게 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련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상도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해상도는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레졸루션.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빽빽하게 잘 되어 있는가, 분해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TV나 모니터 구입하러 나가실 때 또는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살 때 4K 또는 8K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 막 나와 있어요. 예, 봤어요. 이 숫자들이 아마도 청취자분들에게는, 일반인분들에게는 저 4K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생소한데 먼저 이제 이 숫자들의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단어죠. 예. 픽셀. 픽셀. 네. 픽셀. 네,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픽셀. 들어왔습니다. 네. 화소, 화소수. 그렇죠, 그렇죠. 화소수.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픽셀이란 말은 줄임말입니다. 아, 줄임말입니까? 예. 화면에 이제 해상도의 기준 단위인데 예. 그림 요소, 그러니까 원래 픽셀이니까 픽처 엘리먼트. 그러니까 픽처의 픽. 예. 그다음에 C에다가 엘리먼트 엘리. 예. 그러니까 픽셀이 된 거죠. 그 줄임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림 요소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예. 그림을 갖다가 한자로 화라고 쓰죠. 예. 그다음에 요소는 우리가 소. 예.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요소니까. 원소할 때 소. 그렇죠. 그냥 화소가 된 겁니다. 아, 예. 근데 이 용어가 예. 언제 만들어지느냐? 미국이 우주 개발을 하면서 만든 용어입니다.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1960년대. 60년대 아폴로. 그렇습니다. 아폴로 계획을 막 추진할 때 네. 미국의 이제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이라고 하죠. 페사데나의 칼텍 계곡에 JPL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프레데릭 빌링슬리라는 과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논문에서 픽셀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선들이 달이나 화성에서 보내온 이미지, 이 보내온 이미지를 디지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스캔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 화소라는 단어, 어떻게 이미지를 해상도를 가질 것인가, 예. 이때 설명하기 위해서 픽셀이라는 단어를 처음 고안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는 스마트폰부터 모니터, TV까지 모든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예. 기본적으로 화소, 이 픽셀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빽빽하게 잘 돼 있으니까 해상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영호 아나운서나 저는 이제 브라운관 세대죠. 그렇죠. 브라운관 TV. 예. 브라운관은 지금은 세대는 아마 알지가 잘 알 수가 모를 없는 수도 있죠. 되게 예. 이 브라운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작년에 브라운 박사가 브라운관을 만들기도 했지만 예. 마르코니와 함께 무선 통신을 개발하셔서 예. 1909년 노벨상을 맞아요, 수상하신 맞아요. 분이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 했죠. 이 브라운이란 과학자가 만든 브라운관에 우리 어릴 때 70년대 80년대까지 주로 쓰던 그 가정용 예. TV가 14인치였거든요. 대부분 14인치고 20인치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 사는 집이구나. 예를 들면 좀 그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네에서 커졌을 때. 예. 14인치가 기본이었는데 우리 예. 요즘은 노트북도 13인치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온 가족이 모여서 봤다는 게 참 지금 신기한데. 생각하면 좀 대단한 거죠. 그 좁은 화면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죠? 네. 저녁 먹으면서 그 TV를 봤으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는 브라운관을 꼭 화소로 설명하는 건 쉽지는 그때는 않겠죠. 그런 말은 없었고 예, 그냥 몇 인치니 뭐 이 정도만. 사실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던 것이지만 그때 당시 화소의 숫자를 지금으로 비교를 한다면 720 곱하기 480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335만 화소 어. 정도가 되는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때 이것을 갖다가 스탠다드 그러니까 SD라고 해서 SD 스탠다드 그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5만 화소 정도가 우리 어릴 때 보던 일반적인 TV 브라운관의 해상도 또는 이제 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이제 90년대 들면서 디지털화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갑자기 뚱뚱한 모니터들이 이제 납작하게 얇아지고 이제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그때 저는 젊은 세대이지만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용어가 HD. HD. 예, 모니터가 HD, 하이 데피니션. 이렇게 이제 HD 시대가 왔어요. 예. 이게 1280 곱하기 720입니다. 1280. 사실은 729에서 480에 비하면 이게 100만 화소였거든요. 예. 픽셀이 3배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때가 그래서 하이 데피니션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곧 바로 풀 HD라고 나왔어요. 앞에 이제 F가 F. 붙고. 예. 이게 1920 곱하기 1080이 됩니다. 이때 이제 200만 화소가 됐어요. 화소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군요. 그때는 풀 HD는 사실은 뭐 2000년대 초에는 거의 최첨단이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그냥 노트북에서 쓰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당시는 굉장히 고가의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쿼드 HD라고 해서 QHD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1920, 1080이 아니고 2560 곱하기 1440 370만 화소 이때부터 2K란 말을 시작해요. 2K. 왜냐하면 2560 곱하기 1440이니까 앞에 2000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 보통 K가 1000을 다 말하니까 2000 이상의 화소들이 가로에 배치된다. 이렇게 해서 2K란 말을 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는 너무 빨리 해상도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QHD도 안 되니까 UHD가 TV가 나왔죠. 예. 그때 4K란 말을 처음 쓸 때 해상도가 3840 곱하기 2160 이게 800만 화소.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UHD가 8K로 바뀝니다. 예. 이제는 3840 보통 4000 화소가 가로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7860 곱하기 4320 이게 3300만 화소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8K 시대가 왔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35만 화소에서 3300만 화소까지 100배가 증가합니다. 불과 1, 20년 사이에. 그 화소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해상도가 좋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UHD는 뭐 시험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많이 방송국에서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UHD 방송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게는 되는데 네. 마치 진짜 뭐 진짜 선명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이게 진짜. 뭐 미세한 것까지 다 표현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네. 1,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발전을 한 건데 순식간에. 근데 화면도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TV 사면은 그냥 저도 TV를 사러 갔더니 몇 인치 TV가 요즘 많이 나갑니까? 네. 그랬더니 답은 이렇게 말씀하시 크면 클수록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75인치, 85인치 막 회사에서 그렇던데요. 그냥 이 회의할 때 예. 이젠 빔 프로젝트 안 써요. 아, 그냥 80인치 이상급을 그냥 갖다 놓습니다. TV가 워낙 크게 나오니까. 네, TV도 아니고 그냥 모니터가 워낙 그런 게 모니터니까. 몇십만 원에 다 나오거든요. 예,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4K, 뭐 8K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모니터가 커져버렸다. 예, 그러면 해상도는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PPI. PPI. 예, 픽셀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픽셀 퍼 인치. 아, 인치당 예, 픽셀 한 수. 인치당 얼마 정도가 예, 되느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치 수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K가 되더라도 사실은 PPI 기준으로 보면 좀 작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치당 픽셀 수는 적게 되는 거죠. 음. 이 개념을 굉장히 대중화시킨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2010년인데요. 이제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말을 처음 쓰십니다. 음. 레티나가 망막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PPI를 갖다가 정말로 증가시키면 더 이상 인간이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가? 인간의 망막이 느끼는 PPI 수준은 300 PPI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요. 그때 아이폰이 약 한 326 PPI가 됐습니다. 사실은 보면 960 곱하기 480이니까 우리가 볼 때 SD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SD는 굉장히 큰 모니터에 써던 거였고 이걸 갖다 손바닥 안에 넣었으니까 픽셀 퍼 인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조밀해지는 화면이 작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300 PPI가 기준이겠거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아이패드는 좀 크잖아요. 예. 아이패드는 264로 PPI로 설정을 해놓고 이것도 레티나래요. 사실은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맥북으로 가서는 또 220 PPI로 돼요. 이때부터는 꼭 픽셀 퍼 인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용 환경에서 핸드폰은 굉장히 가까이 보잖아요. 예. 근데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져서 떨어져서 보고. 그 거리도 중요하구나. TV는 또 더 떨어져서 보고.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HD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PPI가 낮은 기준이지만 그 정도 몇 미터 떨어지면 사실 픽셀 구분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 막 이런 식으로 거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량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무한정 증가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편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왜요? 그래서 무한정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신 회사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래픽 칩. 원래 엔비디아가 지금은 AI로 유명한 회사지만은 원래는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UHD가 넘어가면서 그래픽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CPU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4K, 8K 자꾸 넘어가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빠른 걸 원하거든요. 그래픽 처리 빠른. 그러니까 CPU 이제는 CPU를 보지 않고 GPU만 보게 된 건데 그 회사가 더 빨리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되니 그게 인공지능에 쓰인 거죠. 그 그래픽 처리하는 그 기술하고 AI의 어떤 그 처리 기술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100배나 증가하면서 그래픽 칩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모니터가 계속 커졌다는 이야기 이제 극대화되면 영화관이 될 텐데 디지털 영화관은 어느 정도일까요? 디지털 영화관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가서 보는 디지털 영화관이 있거든요. 뭐 아이맥스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아이맥스보는 너무 큰 거고 일반적인 그거는 영화관이 굉장히 크니까 엄청나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2K입니다. 2K. 2K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네요. 디지털 아이맥스 정도 가야 뭐 4K 정도 되고요. 물론 필름으로 하는 진짜 아이맥스는 16K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감당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영화관 디지털 사용관은 2K입니다. 2K. 얼마 되지 않는 거죠. 뭐 보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4K 이상까지 우리가 집에 둘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건 해상도 말하는 그 픽셀 수가 너무 커져봤자 구별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이나 살 때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뭐 이거 숫자 크면 좋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 뭐 구분이 안 돼서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걸 분석한 논문이 나온 거죠. 어떤 최근에 27일 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왔는데요. 영국하고 미국 그 공동팀이 자 이제 아까 픽셀이 있었고 오늘 배웠던 개념 중에 그다음 PPI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PPI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PPD라고 합니다. PPD. 픽셀 퍼 디그리 각도. 이게 같은 픽셀의 크기라도 각도가 멀어지면 그게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PPI라도 멀리 있으면 사실은 구분 못한다는 게 아까 나왔었죠 이미. 그것들을 개념을 PPD라고 해서 실제 떨어진 거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구분하는지를 조사를 하셨어요. 어떤 뭐 실험 참가자들을 쭉 놓고 일정한 거리를 띄어도는 거죠. 색깔별로 적색, 적색, 녹색, 자색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미지 안에 직선을 과연 그 얇은 선을 인간이 픽셀 그 디그리 떨어진 거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가? 뭐 가까이는 0.4m 정도, 멀리는 6m까지 떨어지면서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흑백 같은 경우는 94 ppd 정도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이 넘어가면
우리 정색, 녹색은 정록색약 심사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인간이 가장 헷갈리는 건데 89 ppd 정도밖에 안 되고 황색, 자색으로 들어가면 53 ppd.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야각 그 1도 정도 아래 들어가는 화소수, 그 화소수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넘어서면 사실은 모릅니다. 인간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본다면 TV를 보는 거리 또는 그 TV의 크기, 아까 픽셀, PPI, PPD까지 다 고려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화질의 선택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 계산기까지 만드셨어요. 계산기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거실까지 거리가 얼만데 내가 뭐 40 몇 인치 TV를 산다고 했을 때 예. 어떤 픽셀이 적당한가. 그 이상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예. 돈 더 줘봤자 돈도 그렇죠. 구분 못한다. 제가 하숙집에 옛날 살았는데 예. 거기서 40인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숙집에서 웬 하숙집에 웬 40인치냐. 40인치 의미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때 그래서 29인치 모니터를 샀는데 예. 사람들이 다 아니 29인치도 큰 거 아닙니까? 끝이 안 보여. 하숙집에서. 끝이 안 보여. 예? 누움이 끝이 안 보여요. 이게 호산 거죠. 예. 예, 거의 아이맥스 같이 됩니다. 하기야 예전에는 그 하숙집에 모여서 다 같이 뭐 TV도 보고 한국 시리즈 예. 시즌 되면 그렇죠. 뭐 요즘 같은 탐험입니다. 야구도 보고 그렇습니다. 예. 뭐 비디오도 좀 빌려서 보고 그렇게 해서 2.5m 거실 기준으로 본다면 예. 뭐 42인치라고 그러니까 42인치 기준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예. 2.5m, 예. 2.5m 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뭐 거실 30평대, 정도. 예. 국민평형, 뭐 국평이라고 하죠. 2.5m 정도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44인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 4K가 8K보다 그렇게 뭐 나은 점이 없다는 거죠. 구분을 4K나 못하니까. 4K나 8K나 예. 기술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은 우리 네네네. 눈은 크게 구분하기 힘들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가까이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인 우리 국평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 뭐 계산기에 넣어보면 그런 게 나온다고. 4K까지는 뭐 예.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신다면 자신의 거주 공간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디스플레이 근무를 했었는데 예. 50인치 이상이 우리나라 국평에 들어올 것인가 그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좀 이제 큰 평소에 예전에 계신 분 전자회사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디스플레이 담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도 이거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서 50인치 이상을 쓰기 힘들 텐데 예. 그럼 실제로 그때도 4K, 8K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갈까? 갈까? 이거 우리 개발해봤자 팔릴까? 뭐 그런 거겠네요. 네, 네. 그런 의미를 그때 되게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아니 요즘은 근데 뭐 65인치, 75인치들도 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그게 매장 이제 가보니까. 대형 화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예. 이 박진감 예. 이게 되게 큽니다. 또 일단 거실에 사실 이제 전시용으로 딱 해놓으면은 네. 거실에 좀 뭔가 있어 보이는. 특히나 그런 좀 회사에서 80인치 예. 이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효율이 좋습니다. 네. 집중도도 그렇고. 회의실에 딱 들어가서 80인치 딱 켜놓고 요 정도 되거든요. 예. 딱 켜놓고 회의하면 빔 프로젝트보다 훨씬 밀도감이 있습니다. 예. 선명하고. 실적 선명 훨씬 현명하죠. 다른 곳은 뭐 쳐다볼 일도 별로 없고. 네네네. 예. 아무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국평이라고 할지라도 44인치가 꼭 다가 아니거든요. 네. 개인의 효용이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으로 알기는 힘들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좁은 이 모니터 안에서 해상도를 높이면 정보량이 갑자기 탁 늘어나.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에서 해상도 딱 바꾸시면 예. 정보량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좀 화면 크기 바꾸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넓어지면서 네. 많은 양이 표시가 되죠. 글자는 작아지지만. 그렇죠. 인간이 과연 그 많은 정보량을 한 화면에서 다 한눈에 담을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이 화질 분석만으로 이렇게 인간의 선택을 평가하는 거는 약간 뭐 과한 건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좀 이 수요는 사실은 이 좀 줄지 않을까? 분석을 했던 분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예. 별로 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도. 예. 4K까지는 좋았는데 하긴 4K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8K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안 높아져요. 시장에서는 잘
8K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끌다 보니까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굳이 8K로 안 내는 거예요. 예. 끌다 보니까 제작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긴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안 보게 예. 되고. 또 만두로도 그 아까 말씀하신 편집도 좀 요즘은 디지털로 쉽지가 하니까 않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그 소통하는 데이터량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는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예. 이런 것들 눈에서 딱 바로 앞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긴박감을 굉장히 빨리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때는 또 데이터 전송하는 속도 이것도 또 문제가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네. 평가들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빠르기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방송하면서도 반도체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반도체의 생명 요즘 뭐 HBM 네. 얘기도 했으면 결국은 빠르기의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GPU가 계속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U가 발달하려면 끝까지 데이터를 끌어주는 네트워크 속도가 지금 따라가지고 있는가? 예. 또 이런 문제가 또 딸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동향들을 이제 픽셀 숫자를 오늘 배우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이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약간만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오늘은 안 되니까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이과아나운서의 탐구생활이었습니다. 민태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